반갑습니다. 오늘은 케아체가 출간한 책 중에 소리소문 없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한반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제로서 한국 기독교 내한 선교사 50인 이야기인데, 저희가 뒤늦게 후회하지만 책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지으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선교사 50명 이렇게 지었어야 되는데, 학술적인 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책을 내면서 저희가 야심차게 한반도에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내한 선교사,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활동했던 선교사 50명의 이야기를 정리한 책을 내고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이 개정본이 나올 때는 좀 더 독자 친화적인 제목을 붙일까 합니다. 지난 150여 년의 역사 동안에 한국에는 3,000명이 넘는 외국인 선교사가 내한을 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 중에 1,500여 명 정도가 해방 전에 와서 활동을 하셨고요. 이후에 또 각종 기관이라든지 연계된 교단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에 50명을 지리적으로 또 중요성에 또 역할에 맞춰서 선별을 해서 간단해서 소개하면서 이 책을 꾸며보았습니다. 이 책의 또 도서평과 추천사는 늘 저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동호 목사님께서는 이 책을 만난 것은 저에게 한여름의 냉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사료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면서도 발로 뛰며 꼭 필요한 현장의 정보와 소식들을 담아내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젊은이들이 이 책을 들고 우리의 선배들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땀을 흘리던 그 현장들을 찾아 나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한국 DNA 협의회 회장을 하셨던 손은 목사님, 한국 선교 130주년을 맞아 이번에 출간된 이 소중한 책, 우리 민족의 여명기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을 밟고 십자가 정신으로 이 민족을 섬겼던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 제가 늘 존경하는 울산교회 정근두 목사님, 삶을 바쳐 한반도에 복음을 전한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해마다 피어나는 꽃들처럼 마음에 항상 피어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희 기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시고 현장 선교사였던 송민호 토론토 영락교회 목사님, 이 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필독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구한말 복음이 절실히 필요했던 우리 민족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 50인의 발자취를 훌륭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평과 도서 구입 이후에 도전적인 책이에요. 선교사인 삼촌에게 선물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고요. 도서서고를 저희가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한반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내한 선교사들의 삶과 주요 활동을 정리한 책으로 각 교단과 지역을 대표하는 선교사 50명을 지역별로 소개한다.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양한 선교사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과거의 선교지부, 우리가 보통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부르죠. 선교지부를 중심으로 전개된 지역별 선교 역사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남아있는 각 지역의 선교 유적도 사진과 지도로 정리하였다. 이 책이 2014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은 130년 전 한반도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선교사들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선교의 본질 그리고 선교사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되묻는다. 목차 한번 보실래요? 목차는 아무래도 서울 지역이 많죠. 한반도 전역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관리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는 알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에비슨, 스크랜턴, 나중에 질레트까지. 2장은 황해도와 평안도를 담았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한반도에 자리매김하는데, 쉽게 말하면 토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들이죠. 평양이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 소래교회, 최초의 교회와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 황해도와 평안도 아니겠습니까? 제임스 홀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교사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함경도는
캐나다 선교부가 관할을 했고요. 함경도를 쭉 타고 올라가서 만주 지역에 간도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심양 이 지역들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함경도 캐나다 선교회 선교지부, 그러니까 캐나다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던 거죠. 4장은 강원도를 다뤘고요. 강원도는 나중에 예양협정,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사 인원도 부족하고 또 여러 이유로 지역별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강원도는 감리교회에 들어가는데 이 감리교회 코퍼 말스베리, 자, 말스베리는 감리교는 아니지만 저희가 음악 선교사 말스베리를 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강원도에서 좀 더 많은 인물을 담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충청도 지역 밀러, 사워, 쇼를 담았고요. 전라도 지역은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들이 주로 활동을 했죠. 그래서 레이놀스, 유진벨, 오웬, 프레스턴, 탈메이즈, 린튼, 셰핑까지 담았고요. 경상도는 호주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던 지역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나름 그래도 다양한 선교회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정도면 상당히 잘 협력했던 걸로 보여요. 자, 평가와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또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앞으로 이 책을 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미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본문 디자인이 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당 6에서 8페이지 정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분들의 삶이 뭐였고 핵심적인 사역이 뭐였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제가 좀 담아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지도도 저희 디자이너가 애를 많이 썼고요. 자, 이 왼편에 나와 있는 지도 보세요. 엄청나게 넓은 함경도 땅에 캐나다 선교부. 자, 전라도 땅은 미국 남장로회. 자, 이 부산 지역으로 중심으로 했던 지역은 자, 호주 선교부. 자, 이렇게 분할을 해서 분리를 해서 한국교회 선교사역을 감당을 했고요. 저는 이 지도 오른쪽에 있는 지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한반도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선교사들과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선교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이 지도만 봐도 이렇게 가슴이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서울 지역은 우리가 담았던 주요 선교사들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그러니까 생애 기간과 이들이 한국에서 활동했던 사역을 저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1장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책을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책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호레이스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진, 가장 상징적인 사진을 하고 그리고 몇 개의 소제목, 뭐 적게는 4개에서 6개 정도의 소제목을 붙여서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던 호레이스 언더우드. 그리고 언더우드 가문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필요한 경우 저희가 가계도를 단순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한양 전도죠. 참 재밌는 게 대동여지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한양의 지도를 그렸고 그 지도를 놓고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교회 위치를 표시해 가면서 도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저희들도 그래서 한양 전도 위에 지금의 문화유적지들을 이렇게 표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담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한눈에 보면서 모두 다 방문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곳 저곳을 가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한국 기독교 성지순례 50벨트처럼 이 책은 여러분에게 더 깊은 선교사들에 대한 이해, 내가 해외 나갈 때 어떤 마음의 준비로 갈 것인가, 나는 어떤 스타일의 선교사가 내가 롤 모델이 될 것인가를 간략하게 찾고 더 깊은 연구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자료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일종의 길잡이입니다. 자, 정동 지역 장로교 관련 건물 분포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지금도 제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정동과 종로를 역사 탐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도들이 매우 유익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더라도 다 찾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 정동 지역의 건물 분포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좀 담았습니다. 자, 평양 장로회 선교지부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미 평양 신학교회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놀랬던 게 이렇게 컸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집들이 굉장히 많죠. 거의 타운을 이루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모여온 길선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신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니었어요. 신학생들만 있나요? 교수들도 살아야 되죠. 사택도 있고 강의실도 있어야 되겠죠. 지금 생각해봐도 어지간한 신학교 규모에 못지않죠? 제가 이 자료를 어느 자료로에서 찾아서 저희 디자이너가 다 옷을 입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만 봐도 되게 멋있죠. 평양 장로의 선교지부 마을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도 삽입을 해놨고요. 본문 중에서 이렇게 스크랜턴과 정동병원이 어땠는지, 그리고 서양 도깨비니까 서양의 코도 크고 키도 훤칠하고 피부 색깔도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애들을 보내래요. 자기들이 무료로 밥도 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공부도 시키겠다는데,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서양 도깨비 아니야? 우리 애들을 데려다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오해들이 심지어 이하와 학당을 시작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담아보았습니다. 자, 스코필드 이야기도 이렇게 담아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짧게 올린 이유는 요즘 책을 구하기 전에 이 책이 신뢰할 만한가, 내게 맞는가, 유익한가, 이걸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짧은 글귀를 올렸고요. 제가 쓴 50인 시리즈의 4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서론이 바로 선교사 50인 이야기, 한반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라는, 그리고 내한 선교사들이 그린 한반도의 영적인 대동여지도라는 글이 사실 제가 굉장히 사랑했고 심혈을 기울였던 서론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주제로 선교사들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를 2시간 정도 강의를 좀 한 적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 압축적이기 때문에 50명의 이야기를 거의 선문답 하듯이 프롤로그니까 이렇게 압축해서 썼기 때문에 내용은 어려웠지만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호응을 좀 보면서 선교사들에 대한 제가 썼던 서론을 한번 몇 회에 걸쳐서 좀 다시 읽고 약간의 강의를 좀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선보일까 합니다. 매년 6월이면 선교 시즌이죠. 그리고 6, 7, 8 한국교회가 장단점이 많잖아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선교의 열정이라고 봅니다. 선교의 열정. 내가 어느 곳에 가선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한국교회 자산인 것 같아요.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한반도에 와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던 분들이 어떤 태도로 우리나라에 왔었을까, 오래전에.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배워서 세계를 섬길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는 과정에서 뭔가 새롭게 우리가 가진 유산을 우리의 자산으로 삼고 이걸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세계 선교와 지역 선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책의 저술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워낙 방대한 자료가 이 짧은 책의 백과사전처럼 저희 같은 소규모 키아츠라는 연구기관이 했기 때문에 아직도 아주 탁월한 전문가들이 보이기에는 아쉬운 점이 좀 있고, 저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또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저희가 개정판도 내고 아마도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에 대한 또 작은 은혜의 표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알라딘이나 ES24나 교보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제가 앞장에서 소개해드렸던 스마트 스토어 가시면 저희 키아츠몰에서도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올해 한국 교회에서 올 여름에 선교를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노력의 결과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 화천의 농부신학자입니다.